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쭉 있는데 각각의 생태계들이 있어요. 이더리움에 딸려 있는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오르면 그 다음으로 얘네들이 수혜를 받아요. 솔라나가 10%면 이 생태계 관련 애들은 20%씩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보통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생태계에 있고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고 투자해야지 더 높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가장 좋게 보신 코인 중에서는 1위가 당연히 비트코인일 거고, 네. 2위는 이더리움이신가요? 네. 그럼 3위는요? 저는 딱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1등은 비트코인, 네. 2등은 이더리움. 이 두 개까지는 굉장히 좀. 나머지 후보군은. 나머지 후보군은 요렇게 있긴 해요. 같은 레벨. 어떤 것들이죠? 아까 10위 안에서. 10위 안에서 뭐 솔라나, 뭐 도지코인, 뭐 리플.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도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리플 가격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 리플의 가장 큰 숙제와 잠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리플의 가장 큰 숙제와 잠재력은,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금융, 약간 그 리플이 독특한 자산인데, 다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암호화폐 중심의 시장에서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리플은 암호화폐지만 전통 금융시장하고 중간의 역할을 굉장히 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전통 시장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전통 은행권하고 법적인 리스크도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전통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구축해왔고, 법적인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리플과 예를 들어 뭐 솔라나 뭐 다른 기타 자산 대비해서 가장 우월한 자산은 리플이에요. 가장 많이 쌓아봤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추후에 미국의 법이, 암호화폐 정책이 뭐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다양한 변화에 리플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발전해야 되는 부분, 이런 이제 암호화폐의 이제 어떤 플랫폼 시장,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뭐 디파이라는 이런 시장은 리플이 좀 약해요. 그쪽이 시총이 적고, 예를 들어 디파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데 리플이 가지고 있는 볼륨은 적고,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리플에서 발행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총에 비해서 리플이 사실 의미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플이 이 암호화폐 플랫폼 시장까지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게 되면 리플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생 레이어 1 코인이 수위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수위를 좋게 보시는지랑 그 좋게 보신다는 수위 투자 시 주목해야 될 포인트 리스크는 뭘까요? 수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코인인데 수위도 이제 그런 플랫폼 코인이에요. 신생 코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플랫폼 코인들은 계속 시장에서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위 같은 것도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나왔던 플랫폼 코인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코인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있고, 솔라나도 올랐다가 한번 FTX 사태 때 쭉 빠졌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지금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한 상태고, 수위는 안착을 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 떠오르는 이제 샛별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수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고, 단기적으로 앞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좀 롱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위 같은 자산은 롱텀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남은 그런 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 트레이딩, 뭐 예를 들어 뭐 알트 불장 올 때 잠깐 담았다가 수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코인으로는 좀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액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솔라나가 FTX 사태 때 큰 위기를 이제 극복했는데, 현재 솔라나 상태의 가장 큰 등지가, 솔라나의 강점은 뭔가요? 솔라나의 강점은 일단 좀 빠릅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좀 주도해요. 플랫폼 코인으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하고 이제 솔라나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더리움은 이 플랫폼 코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플랫폼 코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긴 해요. 따라하는데 조금 다른 거죠. 더 빠르게 하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표적인 게 솔라나인데, 솔라나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들을 굉장히 잘 던지는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민코인들. 솔라나에서 민코인을 막 만들고 유통하고 하는 것 플랫폼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민코인들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에 훨씬 많거든요.
시총도 더 높고 어떤 시장 친화적인,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변화가 빠른 그런 이제 플랫폼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솔라나에서 또 뭔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지난번 때는 이제 민코인을 주로 이제 생성했었고, 지금은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솔라나 갭에서 뭔가 나올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 예를 들어 기업으로 비교하면 약간 스타트업 같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솔라나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좀 커진, 그래서 조금 무거운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내놓기 좀 힘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론이라는 코인이 하락장에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트론 생태계만의 독특한 저력이 있을까요? 트론은 굉장히 좀 독특한 코인이에요. 트론은 그 차트를 보면 보통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해서 알트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트론은 이게 계속 우상향해요. 약간 비트코인도 빠지는데 트론은 계속 우상향으로, 굉장히 독특한 코인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그러면서 시총도 높고, 트론의 창업자는 이제 저스틴 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론의 어떤 코인 특성 뭐 이런 거보다 저스틴 선이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일단 저스틴이 돈이 많아요. 포춘 기업, 이렇게 기업 순위들 있잖아요. 그 기업도 보면 정확하진 않은데 트론이 그 이재용 회장하고 비슷하거나 좀 적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자산만큼 저스틴 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트론이 돈이 굉장히 많고 젊고, 그리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이제 친화적인, 그리고 이제 메이저까지는 아니면 거래소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시장에 이슈가 생겼을 때 굉장히 발빠릅니다. 뭔가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뭐 문제가 있는 코인을 다 매수해서 오히려 끌어올리기도 하고, 어떤 시장의 어떤 가장 큰 세력 같은, 가장 큰 세력이면서 인플루언서이면서 또 돈도 많은, 트렌드도 잘 이끌고,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트론의 가격을 올린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트론은 시장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지금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굉장히 전체 시장에서 제일 독특한 자산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인링크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뭔가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라클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라클 솔루션은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 있고 블록체인 시장,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죠. 위변조 불가능하고 이제 원본을 계속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니. 근데 현실 세계 시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의 어떤 주가라든지 어떤 현실 시장의 가격. 그래서 오라클은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과 이 현실 시장의 그 괴리를 이제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 기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기록하고 나서는. 근데 기록하는 시점에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잘못된 기록이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오라클 솔루션인데, 그것을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온 기업이 이제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그 체인링크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위치에서 이제 오라클의 필요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생겼죠.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시장의 가격을 맞춰줘야 되고, 디파이 시장에서 어떤 중앙화 거래소하고 디파이 탈중화된 거래소의 어떤 가격의 차이들, 이런 것도 오라클 솔루션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인링크가 이제 솔루션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은 비트와 알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럼 대표님이 코인에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쭤볼 수 없겠지만 실례되니까요. 자, 어떤 코인들을 위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알려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는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개인 지갑에 그냥 가지고 있고. 지갑에 보관하는 거예요? 비트는 비트만. 뭐 알트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비트는 그냥 넣어놓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자산. 1, 20년 뒤에 이제 꺼내볼 자산으로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는 비트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알트들, 이제 지금 알트 불장이 왔으니까 최근에 한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왜요? 이제 알트 불장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메이저하고 중심 위주로 가서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도 하고 하려고 메이저 중심으로 이제 알트들을 포트폴리오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시총 이제 한 100위권 중심에서 좀 알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좀 시총 낮은 것도 일부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낮은 건 좀 위험하니까 시총 큰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건 그래도 좀 다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좀 일부 있고, 주로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좀 메이저 중심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테더하고 현금으로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뭐 조정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인 자금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알트 불장 때 투자해서 알트 불장 끝에 좀 수익 실현하면서 좀 정리할 자산. 현금화도 많이 했고,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다른 알트 코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트랑 이더리움과 솔라나, 도지코인 이 정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겠네요, 다 합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긴 한데, 저는 좀 리스크 큰 것도 좀 고려하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것도 좀 있고. 근데 그거는 저같이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사실 뭐 많이 빠질 때는 90% 빠져도 괜찮거든요. 괜찮다고요? 네, 95% 빠져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위에 있는 거고, 제 포트폴리오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들. 시청자분들이 투자해도 할 만한 것들은 그 정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그 비중이 뭐 아주 많지는 않고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하죠. 지금 현금 얘기해서 불장이 끝난 후에 현금화를 해야 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대부분 실패하는데 투자자의 탐욕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현금화하기 위한 조언이 있다면요? 말씀도 실천은 잘 못 하시는데 네.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투자할 때는 이런 말을 듣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이 나면 이제 손절도 못 하고 수익이 손절보다 더 어려운 게 수익 실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렵긴 한데 그래서 수익 실현에 대한 목표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두 가지를 같이 섞을 수도 있고 지표가 됐든 가격이 됐든 그래서 그 지점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이유가 이게 수익률이 좋을 때는 단기적으로 막 200%, 30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단기간에 2,000, 3,000, 4,000, 5,000까지 가요. 진짜 가요. 조금만 더 오르면 좀 더 있으면 1억이고 좀 더 있으면 2억, 3억, 10억 갈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도 수익 실현 못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적으니까 좀 나아요. 어느 정도 수익, 그것도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알트코인이나 코인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잘 하시는데,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초보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잖아요. 수익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더 큰 수익 때문에 오히려 막, 예를 들어 1,000원 투자했는데 5,000원 돼서 그러면 돈을 끌어와서 막 넣습니다. 대출해서 넣고 막 다 끌어와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시장도 다 간다고요.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1,000을 투자해서 진짜 높게 잡아서 진짜 한 5배 이렇게, 뭐 5,000 이렇게 했으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 더 올라요, 진짜. 더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오르지만 또 가다 보면 다시 더 밑으로 빠지거든요.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단기적으로 막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되면 무조건 나온다.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이제 자기 지인 통해서 때려서라도 내가 말 안 들으면 좀 때려줘 이렇게 하서라도 그걸 지키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알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개별 코인이 아니라 생태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알트코인이 보면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쭉 있는데 이게 시총 뭐 쭉 있지만 이게 각각의 생태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에 딸려 있는 생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생태계들은 이더리움이 오르면 그 다음으로 얘네들이 수혜를 받아요. 같이 오르는 애들. 그리고 밑에 보면 솔라나 생태계들이 있어요. 솔라나가 오르면 솔라나가 10%면 이 생태계 관련 애들은 시총 작은 애들은 20%씩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보통 따라가거든요. 때문에 주식을 지금 뭐 현대차가 엄청난 거 수주하면 현대차의 하청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이 축축축 오르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생태계에 있고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고 투자해야지. 예를 들어 솔라나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내가 솔라나에 속해 있는 이 생태계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가 오르면 좀 타이밍은 있지만 좀 타이밍이 지나서 얘는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해서 솔라나 올랐을 때 얘가 단기적으로 똑같이 20% 오릅니다. 그럼 내가 수익 실현을 잡았을 때 조금 기다리면 더 높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에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출간하신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 요 책에서 에어드랍. 네. 여기 부제도 에어드랍으로 1억 시드 만들기 에어드랍 강조하시던데 저는 이거 사실 몰라서요. 돈 한 푼 없이 억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에어드랍의 원리가 뭐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알트코인을 만든 파운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만들 때 알트코인을 배분량을 정해요. 주로 이제 팀들 그리고 VC 투자자들 그리고 일부를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 일부 에어드랍 양이 뭐 작게는 10%, 많게는 20%, 어떤 건 이제 50%까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할 때 토큰 발행 주체가 어떤 것들은 과거에는 100%도 있었습니다. 다 그냥 에어드랍으로 주는 거죠. 이 에어드랍은 말 그대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건데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태계 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내가 새로운 어떤 예금 상품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투자금을 예치를 하면 예금을 해주면 그걸로 뭐 주기도 하고 이런 뭐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책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고 중요한 거는 이 알트코인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초기에 그 배분량으로 정해진 에어드랍 물량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생태계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돈이 드는 에어드랍 작업도 있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일단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시장을 배우고 웬만한 재테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웬만한 알바보다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요즘 투잡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예를 들어 뭐 배달 알바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투자금이 없는 분들, 예를 들어 대학생 분들도 있겠죠. 직장인데 해보고 싶은데 좀 무서운 분들. 이런 분들은 에어드랍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로 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혹시나 그러면 배달보다 낫다고 하셔서 최소한의 시간을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에어드랍 투자 노하우 같은 거 좀 더 있나요? 노하우도 중간중간에 좀 책에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에어드랍 시장이 좀 많이 바뀌긴 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금 줄었는데 빗썸 같은 경우 거래소 뭐 딸깍짝이라고 해가지고 빗썸에서 거래하면 이제 최소 거래금이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래를 뭐 한 2, 3일 이벤트를 해줘요. 거래를 2, 3일 동안 매일 한 번씩 하면 새로운 신규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는 게 빗썸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2, 3일 동안 사고 팔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빠지고 이제 한 50원 들어가겠죠. 몇십 원. 그걸 2, 3일 동안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많이 줄 때는 10만 원 정도 준 적도 있고 뭐 적게는 5,000원, 뭐 많게는 뭐 몇만 원씩. 이런 건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어드랍이고 그 기간에 알람 설정해놓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더 발전하면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도 그런 게 있고 디파이 같은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서비스를 런칭하면 베타 테스터라고 하죠.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신규 서비스니까 그걸 이제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한 사람들에게 공로에 대해서 이제 에어드랍을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많게는 뭐 100만 원, 더 많게는 1,000만 원. 뭐 실제 진짜 많을 때 한 1억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사실 과거에 초창기 때 영혼에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답변을 쓰는 거였거든요. 두세 시간씩 해서 한 그게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초반에 했었고 6개월을 해서 좀 거래 상장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한 하루에 3, 4시간씩 6개월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노동력 대비해서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정보가 사실 너무 빠르고 방대한데, 혹시 대표님 매일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정보 채널이나 데이터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매일 체크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거시경제 차트, 주요 차트들 이렇게 보고, 뉴스들, 이제 주요 뉴스들 좀 점검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중에 좀 더 딥하게 보는 차트들을 이제 매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합니다. 저는 보통 차트 먼저 체크하고, 뉴스를 체크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뉴스를 먼저 체크하면 뉴스가 이제 굉장히 산발적이잖아요. 뉴스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왜곡된 것도 있고,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어서 지표를 먼저 보고, 지금 비트가 빠졌네? 왜 빠졌네? 이렇게 뉴스를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금 한 1억 정도 목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랑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김 작가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알트코인을 투자를 고려해 보신다면 5대5 정도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비트 5 가지고 나머지 이제 5를 가지고 간다면 좀 보수적으로 치면 한 뭐 7대3 더 보수적으로 한 8대2 아니면 나는 알트는 너무 두려운데 이런 분은 한 9대1 정도까지도 1 정도만 해서 코인 볼륨 예상입니다. 다른 거 제외하고 1억이라면 뭐 비트는 한 5천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천을 우량주 중심으로 시총 10위권 이내에서 이더라든지 솔라나든지 이런 이제 메이저 중심으로 한 4를 가져가시고 1을 내가 공부 삼아서 시총 낮은 것 낮다고 해도 이제 100위권 이내에서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하시면 알트코인 불장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면 한 1년? 요 시기에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포함한 알트코인 투자 요 시기에 잘 투자하셔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비트코인에 이런 코인 관련된 거에 투자를 시작하시고 2025년이 되셨으면 이제 한 8년 정도 된 거잖아요. 되게 감회가 남다르겠어요. 이게 코인 자산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과 관점이 계속해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저도 2020년부터 재테크 콘텐츠를 주로 많이 다루면서 근데 초반에는 비트코인은 그런 거는 가치가 없다. 뭐 이제 구루 같은 분들은 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런 식의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요즘에는 점차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가치가 없다고 하신 분은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냥 가치 측정이 힘들다.
이제 이것도 어쨌든 토네미가 좀 살짝 바뀐 거고, 또 비트코인 긍정적 얘기하셨던 분들은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확신에 가깝게. 왜냐면 이제 자산이 이렇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올라버렸으니까.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 시선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재테크 콘텐츠 다룬 지 한 5, 6년, 시작은 2018년이지만, 많이 요즘도 인식이 바뀌었는데, 또 지금부터 한 5년, 2030년쯤 되면, 야,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이었거든요. 저는 뭐 완전 맨 땅에 헤딩이었고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완전 야생 그 자체. 지금도 좀 야생이긴 합니다. 알트코인 지금도 약간 야생 스타일이에요. 알트코인 시장 여전히 야생 시장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그런 야생 시장에서 익숙해져 있다가 오히려 다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많이 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어떻게 보면 저기 밑바닥에서 야생에서 하다가 이게 점점 유명해지니까 코인 자체가 그러면서 시장이 확실히 많이 바뀌고 메이저 시장으로 좀 줄을 했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